국민의힘 쪽에서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그게 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구당 부활 문제? 저는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내용은 알고 얘기했는지 솔직히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해석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먼저 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수도권 그런 당협위원장 표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당 저희는 지구당이라고 하고 지역당이라고 하는데 지역당이 필요하긴 합니다. 원외 생활도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더원협 회장을 2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야 간의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여야가 합의까지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더원협 회장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그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 지역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거기는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의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다 연서명까지 해가지고 정개특위 제출까지 했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가 그 한나라당의 차떼기 수백억을 뭐 차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먹는 하마 지구당 이런 폐해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간도 20년 이상 흘렀고 중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회찬 전 의원께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선택을 한 게 친한 친구한테 3천만 원인가요? 그거를 저기 그 지역 지역위원회 활동을 해서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그거를 좀 받은 것 때문에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일명 노회찬법이라 해서 이걸 다시 아주 제한적인 내용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축소된 내용으로 해서 좀 필요하다. 최소한으로.라는 이제 해서 입법이 교통화 꾸준히 돼 왔어요. 근데 계속 이제 국민적인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막판에는 민심은 냉랭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그 물증은 없는데 대단히 큰 심증인데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당이 부활되는 것을 사실 반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경쟁자잖아요. 그 원외위원장들이. 그러니까 경쟁자들한테 그런 평상시에 그 정치 활동이나 선거 운동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 흔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이유들도 사실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견제장치로. 저는 그래서 이 지구당이 우리가 이제 그때 정개특위에 제시한 것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그 논의됐던 내용은 지구당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지역당이라고 하고 저는 그 지역당과 관련해서 이 무슨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그런 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자체를 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가장 큰 본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 있고 9명에 해당되는 보좌진도 지원을 받고 후원금도 이제 1억 5천에서 3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자체를 못 냅니다. 근데 사무실 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사무소라든지 또는 이제 무슨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내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정당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게 돈 먹는 하마라는 국민적 지탄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과 합법의 문제라도 적어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은 그 사무실을 내고 유급 직원 1명 정도 전화 받을 사람 그 유진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후원을 좀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후원금 5천만 원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21대 때 논의됐던 정개특위 아니었어요. 그럼 5천만 원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무실 내면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 네. 그럼 한 150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 한 2천만 원 들잖아요. 거기다 직원 한 명 뽑아갖고 급여 한 200만 원 정도 주면은 5천만 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논의됐던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본질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돈 먹는 하마라든지 왜냐하면 시대 상황도 많이 바뀌어 있고 이제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것도 대단히 투명하게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도의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그것이 결국은 정당 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또 지역에서의 그런 그 풀뿌리 현장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네.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 선관위에서조차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우픈 현실이냐면 선관위에서 있잖아요. 연락이 와요. 네. 지역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주소랑. 그 불법이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알려달라고.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뭐 지역위원회 이런 쪽에 뭔가 보내야 될 이런 일이 예. 있으면 보내야 되니까 네. 이게 현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실과 법과의 괴리의 그런 것들은 적어도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거죠. 자,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예.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앞으로 못다한 말씀이라 짧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화요일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 앞으로 자주 이제 인사드릴 텐데 이 22대 국회가 저는 정말로 좀 효능감 있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효능감 여야 간에도 있는 국회. 예, 자꾸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입법 독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와전을 시키는데 본질을 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그 역할인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네. 또는 국회가 좀 더 효능감 있고 좀 진전된 내용의 국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22대의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